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문재인과 조국은 이러한 사단이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조국이 온 언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문재인도 몰랐고 조국도 몰랐다. 조국은 본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좌파들의 특징이 그래요. 좌파들이 나한테는 관대,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서로 다릅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진장 비판은 잘해요. 마치 자기는 되게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조국이 그야말로 상대방을 맹 비난을 할 때도 그 순간에도 조국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그 짓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것을 맹비난을 했다. 이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조국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막말, 낭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누가 아주 친절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현재 상황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이 현재 드러난 정황이에요. 첫 번째, 장학금에 대한 기준. 예전에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이걸 2012년도에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조민이라는 이 사람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에 유급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장학금을 수령을 했다. 그런데 조국의 신고 재산이 56억이나 돼요. 56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의 자녀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그것도 유급을 2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과거에 조국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행이 지금 불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논문.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된다. 이것도 2012년에 썼던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2학년 재학 중에 2주간 인턴을 거친 뒤에 의학전문 학회지에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자신의 딸에게 이 얘기를 했나요? 거기다가 조국 본인도 논문 표절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웬만한 논문은 다 표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논문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펀드 투자 문제.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 본인이 2009년에 쓴 책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쓴 대목이에요.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각각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 출자를 약정하고 5천만 원을 실제 투자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본인의 자식들은 죄다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이죠. 네 번째, 부동산 투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서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 라고 본인이 본인 책, 조국 책, 대한민국의 고안다에서 외환위기 후에 한국 사회의 배금주의를 비판하면서 쓴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년 후죠. 이때 경매로 시세보다 35% 싸게 서울에 있는 송파구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97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1년 후 본인이 본인 책에서 비판한 그 행동을 본인이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외고 폐지론. 외고는 외국어 특화 고교 또는 해외 대학 진학 준비 고교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 입시용 외교는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본인의 책에 2010년에 썼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외고를 졸업한 후에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비판한 그 행동을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내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2010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수차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2010년에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위장전입을 수차례 했다. 7번째, 폴리패션 논란이에요.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될 금도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수가 정치권에 가려면 교수직을 내려놓는 게 기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서울대 교수이던 2017년 5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을 했어요. 이후에 8월, 9월 개각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교수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폴리패서를 비판했으면서 본인이 폴리패서가 되어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요.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나나 우리 편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온순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좌파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굉장히 뻔뻔하다. 본인이 비판했던 그 짓을 과거에 했었거나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반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조국의 모습이고, 이와 똑같은 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자 조국은 답변을 회피했어요. 청문회 때 내가 답변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피하면서 시간을 번 거죠. 시간을 벌면서 논리와 명분을 만들고 이 일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다. 전략을 짰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청문회 때 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정작 청문회 때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청문회 때 답변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즉, 조국은 청문회 때 답변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했던 거예요. 바로 즉답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전략적으로 오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청문회 때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던져놓고 뒤에서는 전략을 짠 거다. 뭐 문재인과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인사들과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의기투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놓고 본인의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씩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림으로써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조국은 그리고 문재인은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정권에 불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 정치 논리는 굉장히 또 심플해요. 힘의 논리고 명분의 논리다 보니까 지금 조국을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조국도 죽고 문재인도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살고 조국이 그나마 살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게 되면은 국민들은 잊을 것이다. 국민들은 망각의 동물이고 개돼지이기 때문에 막상 조국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한두 달 좀 시끄럽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잊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조혜주도 그랬고 이미선도 그랬고 박영선도 그랬고 지금까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덮어지지 않았냐. 조국도 똑같아. 조국도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잠깐 시끄럽고 곧 있으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조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야. 이대로 내가 물러나면 내 인생은 끝나. 내 인생은 그야말로 폭망으로 끝나버려. 거기다가 내가 힘까지 없어.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면 힘이라도 있어서 말하자면 개길수라도 있는데 야당에 개기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대로 물러서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도 힘이 빠지고 조국 본인도 아주 힘없는 처량한
사냥감 신세가 될 것이므로 이대로 내가 물러설 수는 없어.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해서 이 힘으로 어떻게든 파워게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조국이 무너지면 조국과 문재인은 정치적 공동체이므로 조국이 밀려나면 문재인의 지지율도 같이 빠진다. 그만큼 조국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조국을 감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 속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조국을 감싸고 있으면서도 정말 한심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본인이 말하면서도 웃기겠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그나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최선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하고 나면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만큼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조국과 문재인은 끝까지 같이 갈 거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쯤은 문재인과 조국 둘 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온갖 여론의 문매를 맞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나마 지지하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우르르 등을 돌리고 특히 2030, 40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조국 둘이 동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청문회를 치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분명히 문재인과 조국과 청와대, 민주당은 나름대로의 논리 개발을 끝내놨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고 라는 이런 것들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놓고 이미 청문회 때 나올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짜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길 수 있을 정도의 논리와 명분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준비는 했을 겁니다. 이것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런 말장난에 이런 물타기, 청문회 때 늘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레파토리에 오히려 청문회가 조국의 변명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기회로 만들 것 같으면 청문회 때 조국과 문재인을 완전히 보내버릴 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청문회를 차라리 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보이콧을 하든 아니면 정말 자신 있으면 청문회 때 조국을 묵사발을 내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동안 수많은 이슈들을 그대로 놓치거나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자유한국당이에요. 이번 조국 이슈마저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대한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청문회에 자신이 없으면 보이콧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청문회를 조국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이콧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회가 왔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엔 정말 불행한 일이겠지만 야당에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꼭 살릴 수 있는 청문회 판을 잘 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